일단 벡터를 정의할 때는 순서상의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순서상이라고 표현했지만,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점을 먼저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상 혹은 이제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표기는 이런 식으로 해요. n차원 공간에서의 점을 순서상을 점 또는 순서상을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x1부터 xn까지 아래 n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게 아래 n승을 왜 이렇게 쓰고 있냐면 r 크로스 r 크로스 그래서 아래 이게 곱 형태로 표현했는데, 여기 이제 순서상에 대한 표기를 할 때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표현해줘요. 데카르트 곱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곱이 이제 불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거듭승 형태로 그냥 표현을 해주는 건데, 진짜 곱하는 건 아니니까 표기를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만약에 R2라고 하면 2차원 공간의 의미를 가져가야 하는데, 물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원소를 보자면 A, B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 순서상을 먼저 만들어 봤고, 이 순서상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점의 정의, 연산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하는데, 자기 위치에 값을 더해주면 그걸 이제 두 점이 되면 합으로 정의하는 거고,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각의 성분에다가 스칼라 곱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2 더하기 A,3과 3,5 이게 만나면 더하기 연산의 정의에서 각 위치에 대한 합을 계산해 주려 했으니까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5의 합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5,8이라는 점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성분이 0인 원점을 이렇게 동그라미 큰 걸로 표현하고 있대요. 혹은 어떻게 표기를 하기도 하냐면 0 원점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그려주기도 해요. 자, 이런 거를 0,0,0 해서 만약에 2000이면 0,0, 3000이면 0,0,0 이런 식으로 그냥 표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두 점의 합에 대한 항등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아마 항등원에 대한 개념이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원래 일반적으로 연산이 있으면 이 연산과 그 연산을 행하는 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는 연산을 뭐 사칙연산을 막 공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집합에서 계산을 한지 이런 거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엄밀하게는 수학은 집합이 있고 그 집합이 돌아가는 연산이 있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사칙연산을 배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는 뭐 실수라는 집합이 있으면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 이 두 가지 정도로 배워요. 그러니까 4칙 연산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2칙 연산을 생각하는 건데, 이게 이제 너무 수학적으로 가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4칙 연산으로 그냥 대충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항등원의 얘기가 뭐냐, 항등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집합이 있고 집합의 원소를 꺼내가지고 결과가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거. 이게 어떤 원소든 간에 자기 자신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원소가 있다면 이 친구를 항등원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원소다. 그래서 항등원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는 A는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애가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더하기 입장에서는 항등원이 0이 되는 거고, 곱하기 입장에서는 항등원이 1이 되겠죠. 1에다가 뭘 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고 0에다가 뭘 더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제 항등원을 보는 거고, 여기서 그런 입장에서 두 점의 합이라는 연산 입장의 항등원으로 0이라는 원점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이제 풀어볼 건데, 네, 두 점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두 점의 합을 구하는 거는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의 맞춰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 한번 계산해보죠. u가 이거였고 v가 이거였으니까 둘을 합해보면 1이랑 3의 합은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의 합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2의 합은 0. 그래서 1번 답은 4, 마이너스 4,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2번도 한번 풀어보죠. 2번은 마이너스 2u래요. 그럼 이 스칼라의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다 안으로 들어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u,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3번 2u 마이너스 3v래요. 그러면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2배 한 거와 여기다가 마이너스 3배 한 거에 합으로 보는 거죠. 2배를 하면 2, 마이너스 6, 4가 그다음 마이너스 3배를 하면 마이너스 9, 3, 6이 그럼 둘의 합을 하는 거니까 합을 해주면 위치끼리 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10이다 라는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이제 점을 공부했으니까 점 가지고 벡터를 정의해 보도록 하죠. 벡터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점과 끝점, 종점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A라는 포인트가 있고, B라는 포인트가 있으면, 이 A에서 B로 향하는 이 벡터를 둘의 차로서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것도 이제 순서상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 벡터에 대한 표기도 그냥 아래 N승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니까 문제 상황에서 얘가 점을 얘기하는 건지 혹은 벡터를 얘기하는 건지 구별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벡터도 연산이 주어져 있는데 각각의 순서상의 합이랑 동일하게 가겠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벡터를 1,2, 다음 B라는 벡터를 0,1이라는 벡터로 놔보죠. 그러면, 1,2라는 거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가는 거니까, 있는데 여기서 이미 종점이 0,0인 걸 기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0,0 부터 1,2까지 향하는 이 벡터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다음 B라는 벡터는 0,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합을 해주면 1,3이 되는 거죠. 1,3이 그래서 이렇게 이어줘서 벡터의 합의 결과가 결국 이렇게 결과를 가져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스칼라배도 동일하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벡터랑 점이랑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벡터에 대한 표현을 굳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인수선상에 대한 표기를 이렇게 꺽쇠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사실 동형관계로 가다 보니까, 같은 관계로 가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문제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 그래서 연산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벡터 연산에 대한 성질을 이렇게 줬는데,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이 벡터는 집합은 아래 n승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연산은 더하기 연산과 스칼라고. 이거는 곱하기가 아니라 스칼라곱이에요. 이 정도로 주어지는 거고
이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두 가지 연산에 대한 성질을.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실 결합법칙은 어느 연산이나 거의 성립한 상황이니까 무조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썼지만 이게 이제 영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는 영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걸 역원이라고 해요. 이게 항등원이죠. 그래서 U에 대한 역원을 항등원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조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교환법칙이 다 성립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에서 행렬이라는 걸 공부하고 나면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연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집합에 따라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도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따지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벡터의 합은 항상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더하기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게 문제가 스칼라하고 연결이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스칼라랑 연결이 짓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 합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벡터를 먼저 더하고 스칼라별을 하는 것도 분배, 스칼라 합을 먼저 하고 벡터의 스칼라별을 한 것도 분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5번, 6번은 이제 분배 법칙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7번, 8번에 대한 거는 스칼라도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1을 스칼라별 해봐야 그대로 자기 자신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벡터 연산의 성질을 소개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예제 문제 한 문제 더 풀면서 이 시간에 한번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계산을 착착 해보죠. 일단 처음 거는 그냥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는 2U-3V라고 했으니까 연산의 성질만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2U니까 스칼라별을 해주는 거죠. 4, 2, 0, 마이너스 2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를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9,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자, 합을 해주면 마이너스 5, 2, 마 3, 마 8. 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번엔 그냥 스칼라별만 해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를 스칼라별 보면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4. 세 번째는 U 더하기 W는 2U 마이너스 5V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벡터에 대한 성질에 역원도 있었고 항등원도 있었죠. 그래서 그 이항의 느낌이 있는데, 역원은 마이너스 U였어요. 스칼라별에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U를 양변에 똑같이 이렇게 더해보는 거죠. 그러면 U가 2개 있는 것과 마이너스 1개 있는 거를 합해버리면 아까 그 분배 법칙에 의해서 6 빼기 5V로 바뀔 거고, 자, 여기는 쑥 지어져서 0벡터가 만들어지겠죠. 0벡터 더하기 W. 네, 0벡터는 항등원이었으니까 W가 나온 상황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거 계산하면 이게 W가 된다는 건데, U는 2, 1,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V에 마이너스 5배한 거는 마이너스 15,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그래서 실제로 합을 해주면, 마이너스 12, 13, 그 다음에 0이랑 1 더하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이렇게 이제 W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을 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벡터는 기본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어떤 벡터 연산을 정의했는데, 이제 벡터 관련된 연산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정리를 해볼 생각인데, 이번엔 도트곱이라는 걸 정리를 해보죠. 도트곱.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내적이라고 배우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이 도트곱이랑 내적을 좀 구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트곱이 있으면 이 도트곱의 일반화를 통해서 내적을 정의하는데, 일반화를 통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화, 이렇게 벡터 공간이 있으면 이 벡터 공간도 일반화가 돼요. 그래서 어떤 공리를 세워놓고 그 공리를 만족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벡터 공간이라고 정의하는 그런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내적도 마찬가지로 일반화된 벡터 공간들 사이에서 도트곱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내적들이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내적을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 도트곱의 정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구별을 좀 지어가면서 가는 게 좋아요. 아마 학창 시절에는 두 벡터의 내적을 이런 식으로 정의해요. 둘의 벡터의 크기의 곱에 이루는 각을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만 곱해서 도트곱을 정의하는 걸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정리 상황이지, 일반적으로 이걸로 정의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거랑은 이제 좀 구별을 지어주시면서 가야지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적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리고 있냐라고 하면, 각각 이렇게 성분이 이렇게 있으면 성분의 위치에 해당하는 거에 곱을 취한 다음에 합을 해서 도트곱을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2의 내적에 마이너스 1,3이다 이러면 각각 위치의 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6은 5다 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가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 결과가 실수값인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도트곱에는 성질이 있는데, 일단 처음은 도트곱에 교환목치 성립한다. 어차피 곱의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교환이 성립한다는 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보면 a, b는 내적의 10,d를 생각해보면 이게 ac 더하기 bd, 어차피 일반적으로 똑같이 될 테니까 순서를 바꿔서 써보면 ca 더하기 db가 되고, 이거는 10,d랑 a, b의 내적이 된다. 그래서 교환이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벡터 합과 내적은 분배가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분배. 그 다음에 스칼라에 대해서도 결합법칙 성립한대요. 그래서 스칼라를 나중에 내적을 하든가, 아니면 스칼라를 먼저 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중요한 성질인데,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항상 0 이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건 아까 전에는 그냥 R2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U1, U2,
왜 이렇게 표현될 텐데, U 내적 U는 자기 자신의 위치의 곱의 합이니까 UI의 제곱에 I를 1부터 N까지 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0 이상이었고 0 이상의 합은 0 이상이 되는 게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4번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이 조건상에서 만약에 0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성분들이 모두 다 0인 걸 고려하는 거니까 0벡터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0벡터. 0벡터가 되는 거에 필중 조건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트곱의 성질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일반적인 벡터. 일반화된 내적.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일반화된 내적을 정의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도트곱의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내적을 왜 정의했느냐, 왜 정의하고 가는 거냐, 이걸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 일단 앞으로 약간 돌아가 볼게요. 일단 이 내적을 가지고 두 가지 방향을 줘요. 내적은 일단 수직성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적을 한 결과가 0이 되는 거는 서로 수직 관계를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수직에 대한 이렇게 욕같이 써놨는데, 이 수직에 대한 데피니션을 내적한 거를 0으로 가져오면 된다 이거예요. 이건 정의예요. 결과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의 개념이 있다고 하면 이 내적은 정확하게 거리 개념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두 점 사이 거리와 노름을 정의하려고 하는데, 엄밀하게는 순서는 거리 다음 노름을 해놨지만 노름을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거리를 정의하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노름은 자기 자신을 내적하고 거기에 루트를 씌운 거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입장에서 노름을 가지고 거리를 만든다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 둘의 차가 있죠. 그래서 U하고 V에 차를 한 다음에 이거의 노름을 가지고 정의한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름을 만들고, 그래서 한 벡터에 대한 크기라고 해요. 이건 크기. 그 다음에 그 노름을 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를 만드는 상황을 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내적을 통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표기를 이렇게 두 줄로 표기했죠. 아마 고등학교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대학 이후부터는 이거를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냥 절대값의 의미로 내적을 그냥 얘기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는 작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벡터의 크기는 두 줄, 그 다음에 스칼라 실수값은 그냥 한 줄, 이런 식으로 정의하니까 구별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제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A에 대한 노름이 1이고 B에 대한 노름도 2고 그 다음에 A-2B에 대한 노름이 루트 5라고 했을 때 둘의 내적 결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피니션을 생각하면 되겠죠. 데피니션을. 그래서 노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내적을 하면 결국 5와 5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죠. 노름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루트 5의 크기의 제곱이니까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분배해서 고려를 해보면, A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요거는 아까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2배는 밖으로 빼야 된다고 했으니까 A 내적 B 내적 B.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배 A 내적 B.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만난 거는 4의 크기의 제곱. 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만 남기고 다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얘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크기는 2니까 16이 될 거고, 얘들 계산하면 이렇게 될 거고, 한쪽으로 다 넘겨서 계산을 마무리해보면 얘는 17이고 17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고 마이너스 4에 A 내적 B. 그래서 A 내적 B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노름이랑 이 거리 개념이 생겨나면 사실 뭘 만들 수 있냐면 아까 소개했던 정리가 있죠. 그래서 U 내적 V는 각각의 노름의 크기의 곱에 코사인 세타. 여기서 말하는 코사인 세타는 이게 뭐 U 벡터, 이게 V 벡터라고 하면 두 개의 이루는 각을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자, 이걸 가지고 내적을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거리 노름에 대한 성질들이 있어요. 거리 노름에 대한 성질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절대값과 크기, 노름을 지금 나눠놨죠. 자, 이제 그 근거를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죠. 자, 1번을 먼저 고려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의미로 비코유즈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자, A내적 V를 고려하면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U의 크기에 V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가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값은 실수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실수에다가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벡터에다 적용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는 두 줄을 그으면 안 되고 한 줄을 그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얘네들은 0 이상이라는 조건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대로 나올 거고, 코사인 세타는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크면 1, 작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절대값이 실었을 때는 어쨌든 1 이하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1번에 대한 증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2번에 대한 증명도 한번 해보죠. U 더하기 V에 대한 크기, 그러니까 노름을 고려하는 건데 자, 이거는 제곱을 한번 취해보죠. 그러면 이건 U 플러스 V에 U 플러스 V, 자기 자신을 내적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성질에 의해서 한 번에 쫙 계산을 해보면 U의 크기의 제곱과 V의 크기의 제곱, 그
더하기 BU 대접 V.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크기의 합과,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성질을 생각해보면, 여기에 크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게, U의 크기 제곱과, V의 크기 제곱에, 내적의 결과는 항상 요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는 양수인데도 이 크기 관계를 가졌으니까 음수일 수도 있는 그냥 내적의 결과는 항상 이렇게 되겠죠. 1번을 생각해보면 결국 이런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겠죠. U의 크기와 V 크기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곱셈 공식 중에 하나를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두 벡터의 합의 전체 제곱을 취해서 만든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루트를 씌워서 벗겨보면 2번이 성립하는 것이 있죠. 루트를 씌워서 벗겨보면. 자, 그래서 2번도 결국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거리와 노름에 대한 성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A와 B에 대한 내적의 결과의 최소값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한번 꼼꼼히 풀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직접 내적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일단 방법원을 생각을 해볼 건데, 직접 내적하는 거. 그러면은 위치에 맞춰서 오니까 2mn 더하기 mn2.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해볼까요? 산술기압 평균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산술 평균, 기압 평균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보죠.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합을 반띵한 거. 이거 산술 평균, 기압 평균은 둘을 곱해서 루트 씌운 거. 이걸 기압 평균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항상 크기 관계는 이렇게 왼쪽 산술 평균이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고, 여기서 A, B에 대한 조건은 0보다 작은 조건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음수가 더 커질 수는 없으니까, 양수보다. 자,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 이게 가능한 상황이고, 이때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A랑 B랑 같을 때, 실제로 A, B 대입해보면,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이제 산술기압 평균 관계라고 하는데, 이 0보다 큰 조건이 있으면 이 산술기압 평균 관계를 생각해도 좋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황은 요 2를 넘겨서 보면 루트에 2mn의 mn분의 2 이래서 약분시키면 결국 얘가 4라는 결과인데, 이거는 이제 4가 나올 때는 언제냐라고 하면 결국 2mn과 mn2가 같을 때, mn이 결국 1로 같아지면, 이게 1로 같아지면 같아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최소값 4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방법 2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법 2.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각각의 벡터의 노름에 이루고 있는 각이 코사인 세타가 됐을 때, 이때라고 했죠. 그러면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A의 크기는 m제곱 더하기 m제곱분의 4의
트랙 곱이 2니까 거의 다 2배를 해주면 이런 형태. 그 다음 비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4m제곱, 4n제곱 그 다음에 n제곱분의 1 그다음에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코사인 세타만큼 곱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수기하 평균을 쓸 수 있죠. 자, 이게 결국 둘에 곱한 거가 4다 보니까 거기다 루트를 씌운 거 2. 그래서 이게 루트 8.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8. 그 다음에 두 개가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 만큼 곱해서 찾아주면 될 것 같고, 최소값을 찾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제한이 걸리죠. 양수라는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냐, 이거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쪽의 방향이 m, n분의 2 였다고 하면, 이렇게 각도가 잡혔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비벡터도 마찬가지로 어디 1사분면의 방향으로 잡힐 테니까 여기 각도,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결국 2분의 파이를 못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값이 되려고 했을 때 얼마다 이런 걸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자, 그러면 이 방법 2보다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방법보다는 그냥 데피니션을 잘 이용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최소값은 4라는 결과를 바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문제를 준비했던 이유는 뭐냐면, 크게 곱의 코사인만큼 계산하는 작업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대학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소개를 해봤고, 앞에까지 내적이라면 이게 사실 고등학교까지 다 배우는 내용들이고, 요번에는 이제 외적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외적은 정의를 이렇게 해요. A2, B3, 마이너스 A3, B2, A3, B1, 마이너스 A1, B3.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지금 좌표가 보면, 3개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R3의 원소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외적은 다른 건 안 되고, 다 R3에서 R3로만 다 정의가 되는 상태여서, 원소도 R3에서, 그 다음에 결과도 R3로 가져가는 그런, 벡터의 결과를 가져가는 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렇게 외우면 좀 한계성이 있어서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보통은 외적에 대한 정의는 행렬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적의 정의 두 번째는 보통 보편적으로 정의하는 행렬식인데, 자, 앞에 있는 정의는 행렬식이 이미 나와 있을 때는 굳이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 행렬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렇게 써놓은 거고, 자, 일반적으로 행렬식을 아신다면 이런 형태를 고려하시는 게 난데, 행렬식을 아직 모르신다 하더라도 방법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뒤에서 어차피 행렬식을 다시 다루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거는 IJK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I는 1,0,0,을 보시면 되고,
J는 0,1,0으로 보시면 되고 K는 0,0,1로 보시면 되는데 행렬식을 계산한 방법은 그냥 처음 데피니션은 맨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자, 처음 거 i를 이렇게 잡고 i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배제한 이 친구 요거에 A2와 B3 A2, B3 빼기 A3, B2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처음 잡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호가 풀마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풀마, 풀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J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J가 되고 J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배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행과 열을 배제시키면 A1, B3 마이너스 A3, B1 마지막으로 K 부분에 대해서는 A1, B2 마이너스 A2, B1 자, 이렇게 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1,0,0 그 다음에 0,1,0 그 다음에 0,1이라고 했으니까 이 순서대로 바꿔 써보면 A2, B3 마이너스 A3, B2 콤마 A3, B1 이제 순서 바뀌게 되니까 음수를 이렇게 분배시키면 A3, B1이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 B3 그 다음에 A1, B2 빼기 A2, B1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자, 앞에 거랑 비교해보면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외적에 대한 정의를 이런 식으로 내린다. 행렬식을 가지고 정의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익숙치 않으면 앞에 정의를 외우신 다음에 뒤에서 행렬식을 다시 배우시고 익히셔도 괜찮아요. 자, 외적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1,3, 그 다음에 0,2. 그래서 A 외적 B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적은 3,3 3,3이 아니라 3R3 이상에서만 정의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A, B 외적의 결과를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적은 어떤 것도 상관없지만 어떤 차원도 상관없지만 자,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얘가 사실 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냐면 3차는 보통 이렇게 XY 지좌표가 있는 거니까 자, A라는 벡터가 뭐로 볼 수 있냐면 1,3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걸 R3 공간에서 보면 지축이 0으로 잡히는 거로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A라는 벡터를 좀 표현을 다시 하는 거예요. 1, 3, 0으로 표현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0, 2, 0으로 다시 표현해주면 이거의 외적의 결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I, J, K 1, 3, 0, 0, 2, 0 이렇게 써주면 되고 I 부분이 맨 앞에 그래서 얘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배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크로스해서 구분한 후에 빼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영좌표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J 부분에는 마이너스를 바로 붙여주고 얘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배제한 1000, 1000에 대해서 서로 크로스해서 곱해준 다음에 합해주는 거. 이것도 0이 되겠죠. K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배제하고 이거를 서로 크로스해서 칠해주면 되니까 2가 된다. 그래서 0,0,2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자, 보면 지금 지축으로 결과를 가졌다는 게 뭐냐면 평면상에서 XY 평면상에서만 얘기를 할 때는 불가했던 거를
3차원 우주니까 외적이 계산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자, 2번도 한번 해보면 A, B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I, J, K에 1, 3, 2, 마일 0, 3 마일을 포함한 열에 행과 열을 배제했을 때 빠르게 이제 보면 9, J를 포함한 행과 열을 배제하고 크로스 시키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3에서 2를 더하면 5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 그 다음에 K를 포함한 행과 열을 배제하는 거니까 3이 된다. 자, 그래서 9, 마이너스 5, 3이라는 이 외적의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외적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볼까요? I, J, K A, B, C A, B, C 그러니까 같은 성분을 갖는 애를 내적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고려해보고 싶은데, 자, I 부분부터 해보면 행가열을 배제하면 BC 빼기 BC가 돼서 0이 돼버리네요. 0 이렇게 볼 수 있고, J를 포함한 행가열을 배제해도 AC 빼기 다시 AC가 되니까 다시 0, K도 AB 빼기 AB가 되니까 0, 0벡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외적하면 0벡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고려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내적에서는 코사인 같은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외적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외적에 대한 성질을 가져가 보고 싶은데, A 크로스 B라고 하는 거는 A와 B가 모두 다 수직이 되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 계산을 해보면 어떤 기하적인 상황을 주는 거냐면, 지금 증명은 따로 안 할 거고,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 둘의 모두 다 수직이다.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 되게 하는 벡터가 A 크로스 B가 된다. 외적 B가 된다. 자, 이거는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이 외적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 성질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 두 벡터에 모두 수직인 벡터를 찾아봐 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내적을 가지고 막 작업을 하는데 이제 대학 이후부터는 외적을 취해버리면 한 번에 그 벡터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그 A 내적 B의 결과는 크기의 곱의 코사인 세타였는데, 외적에 대한 크기는 이런 식으로 크기의 곱의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댔죠. 이렇게 두 줄로 그거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인만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얘를 가지고 좀만 더 작업을 해보자. 일단 세 점을 지나는 평면 알파를 한번 찾아보래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평면 알파를 찾을 때는 머리를 굴리면 좋을 것 같아요.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필요하냐고 하면 법벡터. 그러니까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기준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 법벡터를 만들면 돼요. 근데 법벡터는 이 평면과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임의의 두 벡터를 가지고 와서 그 벡터와 수직인 벡터를 주면 이 법벡터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법벡터, 유몰 벡터라고 해요. 법벡터. 이거 n으로 표현하죠. 얘 n을 찾아보고 싶은데 우리가 외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죠. 왜냐면 두 점이 있으면 벡터를 만들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그래서 이 벡터 두 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빼서. 그 다음에 이 벡터 두 개의 수직인 벡터를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A 벡터, 이 B 벡터, 둘의 수직인 거는 외적이었으니까
이걸 만들게 되면 이게 n과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a 크로스 b를 법벡터로 놓고 그걸 가지고 평면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a 벡터는 b에서 a를 뺀 거 정의를 해버리죠. 실제로 이 벡터는 0, 2, 1이 될 거고 b 벡터는 저기는 a점이 딱 교점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C에서 a를 뺀 걸로 정의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n을 찾기 위해서 n은 둘의 외적으로 정의하죠. 그러면 i, j, k 0, 2, 1 마이 0, 2 어차피 퍼펙트는 스카라하고 그 차이 나도 문제가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 거예요. 평행하기만 하면 자 i 부분에 대해서는 4 마이너스 붙여놓고 j 부분에 대해서는 2 k 부분에 대해서는 4 이렇게 벡터가 잡히는 거고 이 퍼펙트가 이제 하나 잡혔으니까 지난 한 점을 아무거나 초이스해주면 돼요. 그래서 평면을 만들 때는 4의 x-4 a점을 지나는 걸로 주면 4, 마이너스 2, 0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 y 플러스 2 그 다음에 4, g 마이너스 0 요게 0이다. 이게 이제 평면 알파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런 평면 방정식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적을 가지고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법벡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라는 포인트가 있으면 모든 벡터들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메 포인트를 x, y, z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x-4 그 다음에 y 플러스 2 그 다음에 g-0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x 벡터라고 했을 때 x에서 a를 뺀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 포인트를 놓은 거니까 결국 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벡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우리가 평면이라고 하는 거는 평면과 법벡터가 수직인 걸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 벡터랑 n이랑 내적한 결과가 항상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n을 내적한 결과가 결국 뭐가 되냐면 요 방정식이 되겠죠. 이 부분이 내적한 결과고 그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는 0이라고 써서 이 평면의 방정식을 만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배웠던 그 외적의 크기. 외적의 크기는 이렇게 쓰죠. 그리고 각각의 크기에 곱에 이루는 각이 지금 사인세타만큼 곱해진다고 되어 있는데 A의 크기, A 크로스 B의 크기는 A와 B로 결정된 평행사변의 넓이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B 벡터가 있고 여기 A 벡터가 있으면 여기 이제 B의 크기의 사인인 만큼 곱한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세타라고 놓으면 요게 이제 코사인을 주는 거죠. 요 B평과 아래 여기까지 길이가 코사인, 그 다음에 높이까지가 사인이어서 결국 이 부분이 B의 크기의 사인만 곱한 거가 되는 거고 밑에는 A의 크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 A의 크기와 B의 크기의 사인만 곱한 게 이 넓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은 이게 외적의 크기랑 같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행사변의 넓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외적에 관련된 성질들을 좀 더 꺼내봤고
오늘은 여기까지 벡터 시간을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선형대 수학의 이제 도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